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이야기 속에 아이의 병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3년 가을 강원도 원주를 출발해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던 아기 엄마가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아기의 뺨을 찰싹 하고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아기는 곧 숨이 넘어갈 듯 울어 제쳤고 아기 엄마도 젖꼭지를 쓸어쥐고는 금방 울음이 터질 듯 했다. 조용하던 열차 안이 아기 울음소리로 소란해졌다. 나는 건너편 앞자리에 앉아 울상이 된 아기 엄마를 안쓰럽게 쳐다보았다. 젖꼭지를 물었다가 느닷없이 뺨을 얻어맞은 아기는 무슨 죄가 있나. 또 아기 엄마는 얼마나 놀랐으면 저도 모르게 아기를 때렸을까. 보나마나 아기는 입안이 헐었을 터. 입안이 헐어 젖이 닿으면 쓰라리니 젖을 빨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젊은 엄마가 그걸 모르고 자꾸 젖을 입에 물리니 아기가 짜증을 내다가 젖꼭지를 물게 된 것이다. 침 한 번이면 되는데, 침 한 번이면 금방 아기가 젖을 빨 수 있는데 아기 엄마가 그걸 모르니 엄마도 아기도 고생이 아닌가. 나는 그걸 알고 있으니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기 엄마에게 침구사라고 밝히고 말을 건넸다. 아기가 입이 얼어서 젖을 빨지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침을 놓으면 입 헌대가 금방 아프지 않게 되어 젖을 먹을 수 있는데 어때요? 아기에게 침을 놓아줄까요? 내가 침 이야기를 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아기 엄마는 우는 아기를 달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렇지 않아도 애가 젖을 잘 먹지 않고 보채기만 해서 큰 탈이 난 게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갓난아기인데 침 맞아도 괜찮나요? 그럼 침은 나이 먹은 노인들이나 맞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 침은 나이 먹은 노인들이나 맞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침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잠시 허탈했다. 침의 효과가 무엇인가?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일깨우는 일이다. 그러니 자연 치유 능력이 왕성한 갓난아기가 노인보다 훨씬 침 효과가 큰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병원에선 침보다 굵은 주사도 맞으면서 뭘 그래요? 나는 엄마 품에서 계속 우는 아이의 손을 잡고 살펴보고 아가 엄마에게 다시 물었다. 침 3개만 넣으면 되는데 침을 놓고 아기가 금방 젖을 먹거나 못 먹나 한번 볼까요? 아기 엄마는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며 눈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었다. 누구도 선뜻 답하지 않았지만 모두 한번 해보라고 하자는 눈빛이었다. 소리를 지르며 울던 아기도 자기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모여드는 것을 느꼈는지 울음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나는 안주머니에서 침통을 꺼내 열고 아기 엄마에게 내가 쓰는 가느다란 침을 보여주었다. 이 침은 맞을 때 아프지 않아요. 보세요. 주사 바늘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늘죠? 침끝이 솔잎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주사 바늘처럼 살을 째면서 들어가지 않고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니 아프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기 엄마에게 침이 아픈지 아프지 않은지 먼저 맞아봐요 하면서 팔목에 침을 꽂았다. 어때요? 하고 묻자 아기 엄마는 맥없이 웃었다. 벌써 침이 들어갔어요? 하며 아기 엄마는 자기 팔목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기를 내가 있는 쪽으로 살짝 내밀었다. 갓난아기가 입안이 헐어서 젖을 먹지 않고 보챌 때는 병 부위에 있는 혈자리를 직접 치료한다. 입안이 허는 것은 대개 위에 음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위의 경락인 조경명 위경 중에서 입과 가까운 지창혈에 침을 놓아 입이 헐어 아픈 통증을 잠재우고 동시에 병의 근원인 위의 음액 부족을 조절한다. 그리고 아랫입술 아래 우묵한 곳인 승장혈에 침을 놓아 위 음액의 기운을 보탰다.
이렇게 위의 균형을 바로잡으면 입안 헌대가 쓰라리고 아픈 통증이 멎고 빨리 낫는다. 내가 아기의 입 귀퉁이 양옆에 지창 두 군데와 아랫입술 아래 승장에 침을 놓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흥미로운 눈초리로 아기를 지켜보았다. 침을 꽂은 지 5분 정도 지난 뒤 내가 아기 엄마에게 젖을 물어보려고 말했다. 여러 사람이 시선이 몰려있는 게 부담스러운 듯 아기 엄마는 조금 돌아앉아 사람들에게 등을 보이며 아기를 끌어안았고 아기는 침을 꽂은 채로 젖을 물더니 곧 젖을 빨기 시작했다. 내가 마다했지만 굳이 연락처를 받아간 아기 엄마가 며칠 뒤에 왕진을 와달라는 연락을 했다. 아기 엄마는 동네 부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되게 엇비슷한 또래이거나 차이가 나봐야 10살 안쪽이고 또 같은 연예계 식구들이라 자연스럽게 한 동네에 모여 살게 되었다는 부인들은 코미디언의 부인인 그 아기 엄마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신기해서 자기들 아이도 침을 한번 맞춰볼까 해서 모였다고 했다. 가장 먼저 한 부인이 4살 난 아이를 나에게 보였다. 바로 앞에서 쳐다보니 아이의 눈이 이상했다. 눈을 겨눈 줄로 흘기듯이 보는 사시였다. 나는 부인에게 바로 물었다. 이 아이 전에 심하게 경기한 적 있죠? 네, 젖 먹일 때 머리에 열이 펄펄 끓고 목이 뻣뻣해지고 손발이 경련이 일어나는데 이러다가 애 죽겠구나 했을 정도였어요. 사실은 거의 다 그 경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갓난아기 경기는 무섭다. 갓난아기는 한겨울 추운 날씨에 발가벗겨 놓아도 잘 놀랄 정도로 불덩어리이다. 그래서 병으로 열이 나면 불에 열을 더하는 격. 쉽게 설명하면 경기는 뇌가 열에 못 견디고 삶아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너무 뜨거워 뇌 이상이 생기면 내성마비가 되고 내성마비는 아니더라도 눈근육에 마비가 일어나며 사시가 되고 만다. 그러나 아이에게 고열은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이다. 갓난아기가 경기를 할 때 높은 열만 내리게 할 수 있다면 일단 큰 불상사는 피할 수 있다. 침은 열을 내려주는 아주 뛰어난 응급 의료기구이다. 침만큼 간단하고 빠르게 전혀 부작용이 없이 열을 내려주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젖 먹일 때 아이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아이 엄마가 침을 알고 침으로 간단하게 열을 내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아이는 큰 불상사는 면할 수 있다. 높은 열을 가라앉히려면 침으로 귀 끝을 한번 살짝 찌르면 된다. 귓바퀴를 앞으로 꺾어서 귀 위쪽에 꺾임이 생긴 귀 끝인 이첨열을 찔러 피를 조금 내면 언제인지 모르게 열이 내린다. 귀 끝에 이첨은 침으로 찔러 피를 내도 아프지 않아 손가락 끝을 따서 열을 내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 나는 그 부인에게 말했다. 아이의 사시는 어머니의 책임이에요.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는 부인에게 나는 덧붙여 말했다. 아이가 경기를 할 때 열을 잡아주지 못해 사시가 된 것은 지난 일이니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부터 사시를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하는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사시는 틀림없이 고칠 수 있어요. 한 6개월 정도면 고칠 수 있죠. 그러니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꾸준하게 치료하러 다니느냐 그렇게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인이 말했다. 애를 고칠 수 있다면 몇 년이라도 데리고 다니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치료하려면 치료비가 문제죠. 그럼 치료비 고민을 해결해드리면 아이를 데리고 매일 침술원으로 오시겠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매일 서너 번씩이라도 데리고 다니죠. 부인은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언뜻 생각하면 치료비가 가장 큰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 치료비는 문제가 아니다. 병을 고치는 술자에게 돈은 다음이다. 치료비가 없거나 부담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나에게 치료를 받으러 오지 못하면 나는 죄를 짓는 셈이다. 침이나 뜸이 누구나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만인의 의술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챈다면 나중에는 부인이 직접 침뜸으로 아이를 치료할 수도 있다.
그 뒤로 한 달 남짓 그 부인은 아이를 매일 데리고 와 치료를 받다가 어느 날 발길을 뚝 끊었다. 내가 여러 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 부인은 왜 빨리 낫지 않느냐며 투정을 심하게 하더니 결국 초반에 포기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30년이 조금 더 지난 1994년 가을, 아기를 품에 안은 30대 초반의 부인이 진료실에 들어섰다. 뒤이어 친정어머니로 보이는 나이든 부인이 따랐고 다시 그대로 67살 정도 된 남자아이를 앞세운 부인이 따라 들어왔다. 나이든 부인이 앞으로 나서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 아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저 생각나세요? 나는 그 부인을 자세히 보았다. 그러나 누구인지 금방 기억나지 않았다. 나처럼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사람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이리저리 기억을 더듬으려 애를 썼다. 나이든 부인이 짧게 몇 마디를 더했다. 저 옛날에 원주에서 서울로 오는 열차에서 갓난아기한테 침을 놔주셨던 아, 그랬다. 그때 그 아기 엄마였다. 그러고 보니 노년이 가까워 주름살이 많아져서 그렇지 얼굴 윤곽은 그대로였다. 내가 알아차리고 반가운 내색을 하자 그녀는 자기 아기를 낳는 30대 초반 부인을 가리켰다. 그때 침 맞고 금방 젖발던 그 아기가 커서 지금 이렇게 아기 엄마가 됐어요. 아하, 참 이것이 세월이었다. 아기가 커서 아기를 낳은 세월. 그 젖먹이가 커서 젖을 못 먹고 보채는 젖먹이를 안고 나에게 왔다. 젖먹이를 안은 아기 엄마는 아기가 탈이 나서 고생한 지가 2달도 넘었는데 자기가 갓난아기였을 때 침 맞고 나왔던 이야기를 친정어머니에게서 듣고 물어물어 어렵게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 중에 아이의 사실을 침뜸으로 고칠 수 있다고 했던 부분도 있어서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와 아이 엄마를 함께 데리고 왔다고 했다. 그러자 함께 온 아이 엄마가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정말 침뜸으로 사실을 고칠 수 있어요? 하고 물었다. 아이 엄마는 초조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바로 대꾸하지 않았고 먼저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 엄마는 애타는 목소리로 정말 고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내 대답은 언제나 그대로였다. 어머니가 꾸준히 애를 데리고 치료하러 다니면 사실은 틀림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말을 잇지 못하는 아이 엄마는 아이를 부둥켜 안다니 막 울었다. 아이 엄마는 울다 말고 너무 좋아서 그래요 하고는 살짝 웃어 보였다. 그동안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이약저약 다 먹여보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봤지만 그대로였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시키자고 하는데 어린 것을 수술대에 높이는 게 애처롭고 끔찍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술하지 않고도 나올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눈을 움직이는 힘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먼저 눈과 가장 밀접하고 또 힘줄의 기능을 주관하는 간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등에서 간액기가 흘려드는 간유, 혈과 발등에 있으면서 간의 원기가 머무는 태충, 몸 전체 기혈의 균형이 잡히도록 팔의 곡지, 다리의 삼리, 배 중안에 침을 넣고 뜸을 뜬다. 그 병 부위 직접 치료로는 양쪽 눈꼬리 바깥에 동자료의 혈, 양 눈썹 안쪽 끝에 찬죽, 양쪽 눈구석에 정명혈을 써서 눈부위의 기와 혈을 소통시키고 얽힌 힘줄을 풀게 한다. 그리고 치료 혈자리에 사총사로 꼽는 사총혈 중에서 얼굴 부위병의 특효인 합곡혈로 눈 주위에 흐르는 경락을 열을 내리고 뒷머리 아래쪽에 풍지, 천주, 백회, 통천 혈로는 아래로 처져 내려가는 기를 다스려 뻣뻣하게 굳은 힘줄을 부드럽게 한다. 5개월 뒤 그 아이의 눈은 정상이 되었다. 사실 병원에서 수술하면 뒤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통증 때문에 심하게 후유증을 겪어야 하는데 그런 고통 없이 낫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 아이의 치료를 위해 직장까지 휴직했던 아이 엄마는 다시 복직을 했다. 어느 날 아이 엄마가 나에게 작은 선물꾸러미를 내밀었다. 그 속에는 만년필과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존경하는 원장님, 사랑과 인술로 땡땡이를 치료해 주신 많은 시간들, 따스함과 인자함으로 땡땡이를 감싸주신 많은 날들,
그 은혜는 저희들 가슴속에 평생 간직될 겁니다. 그리하여 훗날 땡땡이도 남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자라리라 확신합니다. 원장님께 너무 소중하고 큰 것을 받았기에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친구대학 설립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항상 빌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침뜸은요, 만병통치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약이 아니죠. 침과 뜸이니까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약을 먹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할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뭐 2년 후에 방출을 한다고 하는데, 오염물질을 방사선이 가득한 그 물질을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몰래 방출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무리 10년 전의 일이라도 어쨌든 그 물은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 되었고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는 이미 기정사실이 된 거죠. 수산물을 가까이 하시면 위험합니다. 그게 뭐 유기농 매장에서 파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에서 건진 생선이니까요. 김익중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 고등어, 대구, 명태 뭐 이런 것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네, 그게 흡수를 많이 한다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 김익중 교수님께서 그 일본에 가셔서 빨리 여기를 떠나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 강의 얘기 직접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발발을 했을 때는 이제 태평양 쪽으로 흐르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좀 덜 미친다고 하셨지만, 그때 제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종의 해류 기류는 절대로 정지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돌고 도는 게 기고 혈이고 해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풍류도 다 절대 멈춰지지 않죠. 멈춘 건 이미 생명이 아니고 또 살아있는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화성에 뭘 쏘았다고 되게 막 기뻐하고 뭐 몇십억을 투자를 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지구상의 이제 문제들을 제가 볼 때는 개발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지구를 지키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좀 죄를 덜 짓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쓰레기를 생산해내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쓰레기를 덜 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뭐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뭐 아주 작은 실천 속에 지구를 살리는 어떤 실마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키가 있다고. 뭐 거대하고 웅장한 어떤 뭐 사상 이데아보다는 나의 하루하루 그리고 윤리적 소비를 하는 것이 이 지구를 살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 썩을 수 있는 뭐 섬유로 따진다면은
이왕이면 순면이라든가 린넨이라든가, 그리고 구입을 했으면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입을 각오하고, 그래서 좀 헤어진 옷들 입고 그런 삶으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는 사실 자발적 비루함을 여러분들께 적극 강추드리고 싶은데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발적 비루함이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건강법이죠. 그거는 이제 어떤 한의사가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귀찮아서 밀가루 음식, 즉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노출시켜서 본인이 한의사인데 질병에 시달리고 있더라는 거죠. 본인 자신이.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때 그 먹거리들을 마이너스 건강법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걸 실천하면서 건강한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놓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먹는 것, 먹거리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사실은 문제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대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커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토불이라는 거 아시죠? 내 땅에서 나는 그 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섭취하지만이 내 몸에 맞는 것이지, 수입산물을 먹는 거는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수입품을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수입되어 오는 그 과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거는 사실은 그 지역, 내 그 기후와 내 토양에 맞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 즐거우셨는지요? 저는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는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아이들이 있고, 또 이제 저를 아는 또는 유튜브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유튜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그림책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제가 이제 도서관 대출을 너무 지연을 많이 하는 바람에 연체가 된 상태여가지고 그림책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 쉬고 있는 틈을 타서 좋은 책을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또 좋은 소식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보시는 분들 중에 침뜸사랑 그 회원이신 분들이 와주셔서, 뭐 침침해서 이제 글을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사정상 공부를 하시다가 중도 하차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런 분들께라도 혹시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이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